간호실기 마지막 부분, 투약 부분이에요. 한번 투약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약은 말 그대로 이제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약을 주는 건데 함부로 환자한테 내가 임의적으로 약을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처방받은 내용 다 기록에 남겨야 되고요. 긴급하게 구두 처방, 전화 처방을 받았다 하더라도 24시간 이내에 다시 서면으로 재확인받아서 다 기록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투약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경구투여는 먹는 약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피호고 그 다음에 약어가 피호인데 그럼 금식은 약어로 NPO라고 한다는 이 약어도 같이 알아주세요. 근육주사는 IM이라고 하고 네, 엉덩이 근육주사 이렇게 일반 주사 보시면 되고요. 피하 주사는 이제 피하에다 약물 넣는 거, 피내 주사는 피부에 아주 얇은 층인 피내에다가 아주 조금 약물을 넣는 건데 주로 테스트용, 뭐 항생제 테스트나 뭐 결핵 PPD 테스트용으로 넣어줘요. 그 다음에 주입하는 거는 이제 정맥 주사로 IV 주사 놓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흡입은 이제 그 기체 같은 이런 거 뭔가 네블라이저라고 하나 이렇게 수증기 같이 이렇게 연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약 섞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흡입하는 거, 증기 흡입하는 거, 도찰 도포는 이제 피부에 연고 바르는 거고, 설화는 SL인데 약어가 이제 혀 밑에 약을 넣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입, 이거는 뭐 가루약을 이렇게 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점적은 이제 안약 같은 거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좌약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주사들이 요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주사 같은 경우는 90도로 팍 찔러서 네, 근육층까지 이렇게 넣어주고요. 피하 주사는 45도로 이렇게 넣어주는데, 인슐린이나 헤파린 같이 좀 바늘이 짧은 애들은 이렇게 넣으면 다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90도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피내 주사는 가장 얇게 이 피부의 진피층에 이렇게 넣기 때문에 최대한 기울여서 15도 정도에 넣어요. 그래서 피하 주사는 좀 꼬집어서 놓는 이유가 있는데, 근육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를 좀 피부를 들어 올려서 근육층 피하려고 그렇게 해서 주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처방 이렇게 그냥 일반 처방이죠. 그래서 다른 처방이 나와서 취소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유용한 처방이고 이 유효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처방이고요. 필요시 처방은 일단 의사가 일단 처방은 해놨는데 환자가 필요할 때만 주세요 이래서 간호사가 판단해서 필요할 때만 주는 약이에요. 1회 처방은 말 그대로 딱 한 번만 의사가 지시한 특별한 시간에 이 시간에 딱 한 번만 약 주고 끝내세요 할 때 1회 처방이고요. 즉시 처방은 지금 바로 약물을 투여해야 돼요. 응급약이에요. 그럴 때 바로 처방 즉시 빨리 넣어줘라 이런 약이 즉시 처방이에요. 약어로 STAT라고 씁니다. 그래서 처방의 내용을 보면 어쨌든 환자 성명도 봐야 되고 처방된 날짜, 약 이름, 뭐 용량, 뭐 약물 어떻게 넣어줘야 되는지 횟수, 의사 서명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투약할 때 효과가 빠른 순서가 있는데 효과가 빠른 만큼 얘는 부작용도 빨라요. 그래서 IV 정맥 주사가 직방이고요. 그 다음은 근육 주사, 그 다음에 피하 주사, 그 다음에 경구순인데 피내는 투약 효과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뭔가 치료 목적보다는 좀 테스트 목적으로 아주 조금 넣는 용이어서 그래서 여기서 순서는 좀 뺐어요. 그래서 경구가 가장 느리고 IV가 가장 효과가 빠르다. 그래서 약물을 투여할 때는 대상자 확인해야죠. 그래서 누구씨 맞아요가 아니라 이름이 뭐예요? 하고 좀 개방형 지름으로 이렇게 물어봐야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약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약 무슨 약이에요? 근데 좀 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작용도 같이 알려줘야 되고 아무래도 정확하게 투여를 해야 되니까 6가지 원칙이 있어요. 정확한 약을 줘야 되고요. 양도 정확하게 줘야 되지만 경로도 이게 경구약인지 근육주사약인지 무슨 약인지 어쨌든 정확한 경로로 줘야 되고 정확한 시간에 줘야 되고 정확한 환자한테 그리고 문서화로 정확하게 기록을 다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이 약 먹었더니 너무 힘들어요 라든지 뭐 이렇게 좀 요청사항이 나오면 이런 요구사항 들었다가 네, 잘 들었고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보고해주면 돼요. 그리고 투약 기록 같은 거 해주고 이 환자가 이 약 먹었을 때 반응이 어떤지 효과가 어떤지 뭐 부작용이 따로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해줘라. 요 경로를 살펴봤고요. 이제 투약의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투약 전에 이 약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무슨 약인지. 그리고 실수를 피하기 위해 위에 봤던 정확하게 주는 약, 양, 경로, 시간, 환자 문서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물 라벨도 한 번, 3번씩 확인을 해야 돼요. 약장에서 이 약이구나 한번 확인하고요. 약 꺼낼 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약장에 넣을 때 다시 재확인하면서 이 약이 맞는지 3번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약을 준비한 사람이 투여도 하고 투여한 사람이 기록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서 사고 나거든요. 그리고 간호사는 어쨌든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 보관을 해야죠. 그래서 명확한 라벨이 붙어 있어야 되고 라벨이 좀 지저분하거나 좀 이상하다, 잘 안 보인다 이런 거는 빨리 폐기 처리하고 마약 관리도 이중 잠금 장치에 하고 약물마다 적정 온도가 있기 때문에 알맞게 보관해주고 재고 관리해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마약 관리 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약물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가 좀 어렵거나 좀 모호하게 오래된 라벨이어서 이런 약 쓰면 안 되고요. 약을 봤더니 좀 불투명하고 색이 이상해요. 안 되겠죠. 이거 흔들어 쓰는 약이 아닌데 막 침전물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약도 좀 이상하니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마약 관리 같은 경우는 내 수간호사 책임 하에 이중 잠금 장치로 철저하게 관리해야죠. 그리고 덜어낸 약물 다시 용기에다가 담아서도 안 되고요. 환자가 이 약 못 먹겠어요 하면은 강제로 먹이거나 그냥 두고 오거나 버리거나 아니고 그러면 일단 중지하고 위에다가 이래서 못 먹겠다고 하고 기록 남겨야 돼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한테 혼자 이 약 먹으세요 하고 이렇게 딱 약만 주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투약 실수를 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좀 투약 실수를 했다 이러면 바로 책임 간호사한테 보고를 해서 이 약이 위험한 약은 아닌지 아니면 중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사고 기록 이런 거 기록해가지고 어쨌든 빨리 처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받긴 받았는데 의사나 간호사도 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약이 이게 아닌데 이게 맞는지 좀 의심스러울 때는 한 번 더 질문을 해서 이 약 맞나요? 하고 물어봐서 내 지시 감독하에 확인받고 투약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환자가 병원약 외에 내가 원래 먹던 약이야 하고 다시 먹을 경우에는 중단시키고 간호사한테 보고해서 이 약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약이랑 교차가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약마다 좀 조심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이나 철분제 같은 약물은 치아에 좀 착색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빨대를 사용해서 먹으면 좀 치아 착색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화투여라고 해서 혀 밑에다가 두는 약물이 있는데 얘는 씹거나 삼키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물 없이 먹어야 되거든요. 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약어 중에 이렇게 짝대기하고 S가 있어요. 이거는 물 없이고요. 이렇게 해서 짝대기하고 C 있으면 뭐뭐랑 같이예요. 그래서 물 없이 그다음에 철분과 같이 이렇게 보는데 이게 S는 뭐뭐 없이인데 C는 뭐뭐 같이인데 헷갈려요. 저는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대학교에서 이제 커플이 있는 거예요. 우린 CC예요. 커플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CC는 모모랑 같이. 근데 솔로는 혼자예요. 그래서 모모 없이 S는 솔로여서 물 없이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기름 종류량은 보통 맛이 되게 역해요. 그러니까 차갑게 해서 맛을 못 느끼게 해서 주든가 아니면 먹은 다음에 뜨거운 물이나 차를 줘가지고 빨리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퇴원한 후에도 무슨 약인지 주의점이나 이런 거 설명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투여하는 약물별로도 이제 특징을 볼 건데 이제 경구 투여예요. 네, 피오고 이 경구 투여는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쉽게 먹을 수 있는 대신 효과가 좀 느리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약물은 좀 부작용이 있어서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먹어야 되는 약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호흡기계 약물 같은 경우는 서호흡을 한다 이럴 때는 보고하고 확인받고 이렇게 약을 줘야겠죠. 그리고 투약하는데 금기가 아니라면은 물을 많이 줘서 약 흡수를 도와주는 게 좋고요. 약을 투여할 때는 한 알씩 먹는 거예요. 한꺼번에 꿀떡 삼키는 게 아니라. 그리고 환자가 손을 못 사용한다 이러면은 좀 오염 방지 안 되게 입에다가 약 넣어주는 거 도와주고, 삼키는 걸 잘 못한다 이러면 혀 뒤에 넣어주면 좀 잘 삼키겠죠. 그리고 좀 약이 좀 치아를 자극하거나 이렇게 좀 자극을 준다 이럴 땐 빨대 사용이 좋고, 너무 쓰다 이러면은 좀 얼음 먹고 있다가 투약하면 좀 효과적이래요. 그리고 환자가 약 먹을 때까지 이거 보고 가야 돼요. 약만 주고 간다 이러면 틀려요. 그리고 약을 거절했거나 안 먹었을 때는 기록해주고 보고해주고, 그다음에 투약하고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거 봐야겠죠. 그래서 경구약은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대부분 안전하죠. 대신에 이제 오심구토자나 좀 진압력 상실자는 부적절해요. 왜냐면 자기가 판단해서 약을 못 먹으니까. 그리고 위장에도 좀 자극을 주는 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힘들고, 또 중환자 같은 경우는 약물 먹다가 흡인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위험하고, 또 아무튼 효과가 느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또 몇 가지 약들은 이제 혈압약 같은 경우는 혈압도 확인하면서 투여해야 되고, 강심제 같은 경우는 섬액인지 확인하고 줘야 되고, 마약도 서호흡인지 확인하고 줘야 되는 이런 거 주의사항 요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설화투여는 이제 혀 밑에 녹여서 먹는 약이에요. 근데 효과가 진짜 직방으로 엄청 빨라요. 대표적인 약은 니트로글리세린이 있어요. 근데 이 약은 특이하게 씹거나 삼키면 안 돼요. 그리고 녹을 때까지 물도 마시면 안 돼요. 요거는 특징이 너무 또렷하기 때문에, 설화투여 하면 그냥 니트로글리세린 무슨 약, 협심증 약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빠르게 되는 대신에 물도 마시면 안 되고 씹거나 삼켜서도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주사약을 준비하는데 이제 주사기도 어쨌든 침습적인 거다 보니까 무균법 적용해서 일회용 주사기 재활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앰플이나 바이알 맞게 써주면 되는데, 앰플은 요거예요. 살짝 이 실금이 가 있는데 요거 알코올 손으로 닦고 손으로 쥐고 하면은 다치는 걸 좀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약물을 이렇게 주사기랑 이렇게 각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쭉 빼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바이알 같은 경우는 이런 약물인데, 여기 소독약으로 한번 닦아주고 사전에 공기를 여기다가 내가 10ml 넣고 싶다 이러면 10ml만큼, 아니면 5ml 뽑고 싶다 이러면 5ml만큼 공기를 넣어주면 압력에 의해서 이 약이 그 약만큼만 이렇게 딱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거꾸로 들어가지고 약 뽑아주면 되는 거? 별 내용은 없고요. 이제 피내 주사인데, 이제 얘는 약물을 이제 좀 항생제 반응이나 아니면 결핵 투베르클린 테스트 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런 거 보려고, 그래서 15분 뒤에 부풀어 오른 거 보면 되고, 투베르클린 같은 경우는 48시간에서 72시간 뒤에 보면 돼요. 그래서 엄청 소량을 넣어줄 거고요. 15도 각도로 포 뜨듯이 엄청 얇게 넣어주는데, 얘는 문지르면 안 돼요. 문지르면 안 되고, 당연히 되게 조금 넣고 막 이러다 보니까 리거즈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피하 주사예요. 피하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통증이 적은 부위에 넣는데, 이제 예방 주사를 넣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술 전 투약 아니면 인슐린, 헤파린 주사 요런 거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대퇴나 복부 이런 쪽에 많이 쓰는데, 인슐린, 헤파린 같이 좀 주사기가 짧은 건 90도로 하고 보통은 45도 정도로 해요. 그래서 경구보다는 좀 빠르지만 어쨌든 좀 적은 약만 쓸 수가 있고, 근육 주사보단 좀 느리고, 그리고 이제 주사를 했으면 내관을 당겨봐서 혈관이 찔렸는지, 약이 혈관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거 확인해보고, 인슐린이나 헤파린 같은 경우는 주사하고 마사지를 하면 혈전이 생겨서 안 된대요. 그래서 하면 안 되고,
다른 것들은 이제 주사하고 문질러주면 좋지만 인슐린하고 헤파린은 문지르지 말아라 이런 주의점. 그리고 특히 인슐린 같은 경우는 자주 하다 보니까 주사 위치를 바꿔가면서 해줘야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복부 부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놓고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약을 꺼내면 손바닥으로 굴려서 약을 섞어주라는 특징이 있어요. 흔드는 게 아니라 약을 굴리래요. 인슐린 약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사 후 문지르면 안 되고, 헤파린도 주사 후 문지르면 안 되는 주사예요. 그리고 근육 주사는 이제 근육에다 약물을 넣는데 예방주사 같은 것도 많이 넣고, 그냥 일반적으로 근육주사 병원에서 엉덩이 주사 많이 놓죠. 그러다 보니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얘네들 다 엉덩이 근육이고요. 팔의 삼각근이나 외측강근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90도로 빠르게 넣어주고 리거즈로 한번 주사기 내관을 당겨서 피가 나오는지 봐야 돼요. 왜냐면 혈관이 많기 때문에 혈관에 약물 주입했을 때 좀 치명적인 경우가 있어요. 우린 근육에 놔야 되니까. 그래서 피가 나왔다 이러면 빨리 빼고 딴 데다가 주사를 놔야죠. 보통 우리 몸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 좋은데 근육 주사는 공기를 조금 넣어주는 거 좋대요. 왜냐면 공기가 좀 약간 약이 흘러나오는 캡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얘는 주사 후에 문질러서 약물 확산 이런 거 흡수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피하보다는 좀 자극성 있는 약물을 깊이 투여할 때 좀 많은 양을 줄 수가 있고요. 피하보다는 약물이 빨라요. 대신에 이제 애기들 같은 경우는 둔부 근육이 이제 발달 중이어서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외측 강근에다 사용한다는 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외측 강근이고요. 이제 삼각근 예방접종 이쪽에 많이 하죠. 여기에 좌골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잘못해서 혈관 찌르면 안 돼요. 그래서 안전한 부위라 하면은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4분의 1로 나누고 거기 또 4분의 1로 나눴을 때 이 부분이 안전하다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좌골신경이나 요 혈관, 큰 혈관을 건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 애기들 같은 경우는 대퇴가 발달 중이기 때문에 외측 강근을 대신 한다는 거. 그다음에 삼각근은 근육량이 가장 적지만 이제 예방 주사 할 때 그냥 앉아서 팔에 넣는 주사, 요거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정맥 주사 IV예요. IV는 이제 수액이나 영양분을 주기도 하고 약물을 바로 혈관에 주는데 효과가 빠른 만큼 부작용도 빨라요. 네, 그렇고 이제 주로 쓰는 정맥에다 이렇게 놓죠. 주로 요걸 피정맥 이쪽에 많이 놓고요. 일단은 주사 바늘을 좀 30도 정도로 얇게 넣었다가 이게 피가 맺힌다 이러면은 이제 바늘을 좀 더 밀어 넣고, 그 다음에 카테터만 남겨두고 바늘은 빼고, 그 다음에 조절기 열어가지고 이제 수액 연결해주면 되는데, 이 정맥주사 같은 경우 문지르면 안 돼요. 혈관이 터져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한번 IV 동영상 이거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 실제로 IV 해보면 많이 유용하다고도 하니까 요거는 동영상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맥을 주사를 놔야 되는데 잘 안 보인다 이러면 심장보다 좀 낮게 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주먹 줬다 폈다 하라고 하든가 좀 두드리거나 이래가지고 좀 정맥을 찾는 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얘네들은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수액 세트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좀 흘려보내서 공기 빼놓고 멸균적으로 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만약에 수액이 넣는 도중에 막 이렇게 부종이 생겼거나 아니면 좀 부작용이 나타났다든가 아니면 다 주입했다거나 이럴 때는 간호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정맥 주사는 부작용도 많아요. 그래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잘못 주입됐을 때는 뭐 부종이나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 정맥염, 혈전, 색전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은 양이 주입되면은 이제 순환기계에 부작용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매번 정맥 주사 IV 꼽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 헤파린 락이라는 게 있는데, 좀 피가 안 막히게 이렇게 좀 헤파린 성분이 있는 그 락인데, 그래도 이거를 한 48에서 72시간마다 교환을 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IV를 안 해도 한 3일 정도는
이 혈관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주기적으로 관리 및 교환을 해줘야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제 환희를 입거나 벗거나 할 때 이렇게 정맥 주사 이렇게 라인들이 많잖아요. 그럼 힘드니까 먼저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을 벗고 그 다음에 수액들 이런 거 라인 빼고 그 다음에 아픈 쪽 벗으면 편하고요. 반대로 입을 때는 수액 같은 거 정리해서 한 다음에 아픈 쪽 입고 건강한 쪽 입으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투약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투약 중에 우리가 수혈을 하는 것도 투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수술 중에 출혈이 너무 많이 나거나 아니면 지혈이 안 되거나 이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성분을 넣어주는데 수혈은 어쨌든 적혈구 용혈 방지를 위해 좀 두꺼운 18게이지 바늘 쓴다는 점, 그리고 이게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꼭 두 사람이 교차 확인을 해서 이중 확인을 해서 하고요. 너무 차가운 혈액 쓰면 안 되고 체온과 비슷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너무 빠르거나 너무 천천히 해도 안 되지만 4시간 정도로 해주는 게 좋아요. 너무 빠르면 부담스럽고 너무 천천히 하면 피가 굳어가거든요. 그리고 뭔가 용혈 반응이 나거나 부작용이 났다 이러면 무조건 중단, 그리고 보고해요. 그래서 수혈은 15분 내로 부작용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15분 동안 집중 관찰을 하고요. 발열 증상은 가장 흔한 수혈 부작용이지만 그래도 좀 발열이 난다 이러면 바로 중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 났다 이러면 무조건 수혈 중단하고 페닐아민이나 뭐 의사 지시에 따라서 빨리 보고 드려서 해야겠죠. 그리고 안약 넣는 법이에요. 안약 뭐 넣는 거 뻔하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흘러나오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연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에 직접 안 닿게 이렇게 해서 좀 떨어뜨려서 해주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안약 넣는 방법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눈 세척도 그냥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좀 닦아주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안약 넣고 눈 세척하고 이런 내용이어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귀 약을 넣는 것도 너무 차가운 거 넣으면 어지러우니까 좀 따뜻하게 넣어주고 이런 거 해서 성인은 온도 잴 때도 똑같지만 후 상방으로 당기고 애기는 3세 이하는 후 하방으로 당긴다는 거, 이거 온도 재는 것도 똑같죠. 왜냐면 이 이도를 똑바로 펴줘서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웨이도 세척도 이제 뭐 세척액 넣어주는데 공기 안 들어가게, 공기 들어가면 불쾌하니까 뭐 이 정도? 이 부분은 그냥 사이드 부분이어서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코에 출혈이 나거나 아니면 좀 약을 넣어줘야 된다 이러면은 어쨌든 코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약을 넣어야 잘 들어가겠죠. 그리고 약이 이렇게 코에 있는 약이 이렇게 목으로 넘어간다 이러면 쓰니까 뱉어내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질에다 넣는 약은 뭐 좌약 연고 크림 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적당한 체위 해주고, 그래서 뭐 좌약 같은 거 미리 실온에 두고 써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질 세척도 그냥 뭐 소독해주고 잘 닦아주고 뭐 상태 보고 이런 거. 그리고 직장도 좌약 삽입하는 동안에 이제 심호흡하면 잘 들어간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피부약 발라주는 것도 피부 한번 닦아주고 해야 돼요. 이전에 약물이 있는 상태에서 덧바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약은 칼라민 로션 같은 건 좀 흔들어서 쓰고, 그다음에 마사지를 하면 피부 흡수가 도와지는데 이제 마사지 금기 환자는 톡톡 두드려줘야겠죠. 그리고 손 따뜻하게 해서 발라주고, 또 어떤 약은 발라주는 사람한테 흡수되기도 하니까 장갑 착용하고 발라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감염 환자 같은 경우는 좀 멸균 장갑이나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닿게 해서 나도 감염 안 되게끔 조심해라 이런 거고, 사용한 면봉 당연히 다시 넣으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